저희가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하다가 중간까지 진행을 하고, 중간에서 1회고사를 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의 소단원이 2회고사 범위가 될 거고요. 1회고사 같은 경우는 발전이 좀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2회고사는 신재생 에너지에 좀 집중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질량결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됐을 때 그 과정에 대해서 추론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음. 근데 수소 핵융합이랑 헬륨 핵융합은요,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1학기 때 아마 진미영 선생님? 이랑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때 수소 핵융합하는 건 헬륨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요. 모든 별에서 나오는 현상들입니다. 핵융합 반응들이. 근데 이게 수소를 하냐, 헬륨을 하냐, 이거의 차이는 그 별의 질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수소가 핵융합을 해서 헬륨을 만들고 있고요. 이 수소를 모두 반응을 시키면은 이제 질량에 따라서 헬륨이 핵융합 반응을 진행할 건데, 어, 헬륨은 핵융합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리튬이 나오지 않고요. 탄소나 탄소나 산소를 만들어낸다라고도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태양은요, 질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헬륨의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요. 수소의 핵융합 반응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어, 태양에서의 수소 핵융합 반응은요. 일단은 원자 구조를 먼저 보면요. 수소 원자 구조는요. 가운데 양전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전하를 빙그르르 돌고 있는 음전하,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수소고요. 헬륨 같은 경우는요. 가운데 핵에요. 총 4개의 입자가 있는데요. 양전하 2개랑요. 중성자 2개. 그리고 주변에는 전자가 2개가 뱅그르르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뱅그르르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뱅그르르는 아니에요. 그냥 막 무작위로 돌아다녀요.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아니요, 몰라요. 그냥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거밖에 답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보질 못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생겼냐라고 확답할 수는 없는데 이럴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 원자 핵에 수소 원자 핵은 하나 있고요. 헬륨 원자 핵은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개의 수소 원자가 필요할까요? 자, 하나 있고요. 4개 있어요. 몇 개 필요해요? 4개요. 어, 하나 가지고 1 가지고 4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1이 4개 필요합니다. 그럼 전자는 왜 하나고 2개인데 왜 4개인가요? 전자는 튕겨 나가요. 핵에 비해서 전자는 질량도 작고요. 뭐 영향력도 작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합하고 합쳐지고 할 때 기준은요. 핵을 봐주시면 돼요. 음.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가 반응해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이 됩니다. 어, 그래서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거를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있죠? 네. 그래서 팀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는 교과서 291쪽에 그림으로도 나와 있고요. 그 그림 위에 이제 줄글로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줄글들을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태양의 수소 핵융합하는 과정은 첫 번째는요, 태양에서요, 수소 원자핵 두 개가 충돌해서요, 중수소 원자핵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림에서는, 그냥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아래 있는 거는 교과서에 없는데요. 왜 이걸 가져왔느냐? 그냥 수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이거 기호는 배우셨잖아요, 다들. 배웠어. 배웠을 거리 아니야. 이건 배웠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소, 수소 원자, 질량이 1이고요. 원자번호 1이고요.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요. 특이한 수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수소와는 좀 다른 수소가 만들어져요. 음. 그리고 양성자가 하나 빠져나갑니다. 왜냐? 헬륨에서는 중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 양성자래. 양전하. 중성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수소 원자핵이 4개가 합쳐지면요. 플러스가 4개가 되거든요. 근데 헬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 플러스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에 중성자가 하나, 아니, 양전하가 하나 빠집니다. 이 양전하 같은 경우는요, 전자와 똑같이, 음전하와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냥 전기적인 신호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뭐 중성입자가 빠져나가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되고, 그냥 이게 끝이 아니고 뭔가 더 나온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수소 원자핵이 다른 수소 원자핵 하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원자핵 하나와 결합을 해서요, 특이한 헬륨이 하나 나오게 돼요. 어, 우리가 알고 있던 헬륨은요, 2사 헬륨 이거거든요. 근데요, 그 전에 단계에 하나, 특이한 헬륨이 하나 나오고요. 그래서 그냥 헬륨이라고 쓰지 않고요. 헬륨 3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냥 중간 단계로 특이한 헬륨이 나온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간만입자 나온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다른 거 추가가 되는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특이한 헬륨 두 개가 합쳐져서요. 우리가 알고 있던 헬륨과 그리고 수소 두 개가 나옵니다. 실제로 헬륨 원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 4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실제로는 수소 원자 6개를 집어넣어서 헬륨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음. 그래서 이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게, 어, 네, 그림으로 표현한 게 이 그림이 되겠어요. 어, 처음에 수소 원자 2개가 합쳐져서요, 여기 양전자가 빠져나가면서 어, 수소, 중수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중수소에다가 수소 원자가 합쳐져서요, 여기 헬륨 3, 중간 헬륨 단계가 나오는 거고요. 이 헬륨 3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알고 있던 헬륨이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수소 2개 원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행에서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지그재그 화살표로 되어 있는 에너지 방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를 가지고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수소 원자핵이 뭉쳐서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핵, 핵융합 반응으로 태양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291쪽 아래에 있고요. 음, 이게 왜 나오지? 헬륨 원자핵. 중간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어? 예, 아니야. 괜찮아. 없어도 돼. 괜찮습니다. 자, 292쪽으로 넘어가셔서요. 그 아래 해보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해보기에는 양팔저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에는 헬륨 원자가 있고요. 한쪽에는 헬륨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전, 어,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를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 그러면은 얘네를 각각 넣으면은 양팔절 같은 경우는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음, 다르니까 이걸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을 가지고 이 오른쪽에 있는 얘네의 총 질량을 먼저 구해주시죠. 그 아래 빈칸 3개 있거든요. 그총 질량을 한번 먼저 구해주시죠. 여기 맨 뒤에 입자는요, 그냥 입자의 질량의 단위예요. 우리가 몸무게 킬로그램 쓰듯이 입자는 작기 때문에 따로 써주는 겁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펜을 꺼내놓고 써야지. 연습하시고 더 하시면 돼요. 음. 네, 그래서 질량을 구하면은 양성자의 질량의 합은요, 곱하기 2 해주시면 되고요. 중성자도 곱하기 2 해주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총 질량이니까 얘네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4.132 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공짜 들어가는 건 큰 의미는 없어요. 유효 숫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대학교 가시면 배우시게 될 건데요. 네 자리 네 자리에서 그냥 네 자리 맞추는 거예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각각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총 질량은 4.0320인데 헬륨의 입자의 질량은 4.0015예요. 그러면은 양팔저울은 어디 쪽으로 기울어질까요? 오른쪽, 왼쪽. 좀 더 무거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선생님, 헬륨 원자 핵에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 있는데 왜 각각의 할 때랑 합쳐졌을 때랑 질량이 다를까요? 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그냥 사람 한 명의 몸무게를 각각 재고 더한 거랑 사람 두 명이 합쳐져서 더한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렇게 클라이맥스는 아닌데. 어. 왜 그러냐면요. 그게 바로 질량 결손이라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 같은 경우는요, 좀 특이하게요. 질량 결손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수소 원자 4개에서 헬륨 바뀌면서 양전자가 빠져서 얘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뭐가 빠지니까. 근데 양성자랑 중성자 합쳐도요, 여기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MC 스퀘어라는 이야기를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건데, 이는 MC 제곱. 질량 결손한 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나타내는 M이 질량을 나타내고 있어요. 얼마나 바뀌었는지, 질량 결손된 질량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때 나타나는 에너지가 여가 되어 있고요. C 같은 경우는 빛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C의 제곱.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요.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이걸 제곱을 하면 9 곱하기 10의 16승이에요. 엄청나게 큰 값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질량이 엄청 작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를 나타내는 게 저 C제곱 때문에. 어. 근데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질량 결손이라는 게 바뀐 정도의 질량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화량이라는 이런 삼각형, 이걸 넣어서 델타 M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질량의 변화량, 델타 M, 시제곱.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 아래 거는. 그래서 질량이 결손된 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고요. 태양 같은 경우도 결합을 하면서 에너지가 쭉쭉쭉 나온다라고 그림에서 표현되는데 그 에너지들이 다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를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고 하는데요. 저 명칭이 없더라고요. 저거에 대한 설명은 교과서에 있는데 저 명칭은요. 293쪽에 그냥 빈 공간에 하나만 써주세요.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딱 저거 명칭이 없어요. 설명은 있어요. 그냥 저 단어 하나만 좀 써주세요.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뭐냐? 질량과 에너지는 별개의 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줄어든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질량과 에너지는 별개가 아니고 서로 전환될 수 있는 양이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헬륨을 쪼개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과정도 있긴 한데요. 이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쏴줘야 돼. 음. 그래야지 헬륨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양전하 들어가고 수소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음. 질량 에너지 증가 원리. 이 단어가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 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야? 핵융합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원리는 질량이 줄어든 만큼 그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의미하는 게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과정이 지금은 태양에서 일어나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느냐? 아니요, 사람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 그 아래에 있는데요. 저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한 3초인가 4초 있다가 바로 꺼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핵융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데요. 엄청 높은 온도와 엄청 센 압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입자들을 고체, 액체, 기체가 아니라 플라즈마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플라즈마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이 만든 상태에서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기술력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해봤자 3초, 4초 정도. 어, 그래서 만약에 기술력이 나중에 발전이 돼서 이거를 오래 끌 수 있는 그 기술력이 되면요. 인공태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자력에서는 핵을 분열시키고 인공태양에서 핵을 다시 결합시키는 어쩌면 무한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거 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294쪽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태양 에너지가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구에서 나타나는 에너지 순환 같은 경우는요, 진짜 여러분들이 지구 시스템 하면서 많은 걸 배웠을 거예요. 뭐,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물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기상현상에 의해서 에너지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부분은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전환돼 가면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이 뭔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294쪽 해보기를 보시면요. 그림 가와 나가 있습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순환의 예를 나타낸 건데요. 가 같은 경우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고요. 나 같은 경우는 탄소의 순환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은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왜 일어나느냐? 태양 에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정확히 왜 그러냐? 태양 에너지의 불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뭔 소리입니까, 선생님? 자, 지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 받고 있고요. 지구가 그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방출해서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근데 이게 폐행이 일어나는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지구가 구형이라는 겁니다. 동그랗다는 거예요. 넓은 판이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올 텐데, 동그래요. 그래서 벽도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극지방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다릅니다. 근데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어디에서도 똑같이 발산을 해요. 자, 그러면 내보내는 건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 결국에는 지역마다 에너지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 때문에 온도 변화가 생기고요. 이 온도를 메꾸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의 순환과 해수의 순환 같은 경우는 지구 시스템에서 자세하게 배웠을 것 같아요. 배웠어? 어,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나타나게 되 있고요. 탄소의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 천연 자원 같은 걸 캐가지고 공장을 돌리거나 자동차를 가동시키거나 합니다. 그러면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이 이산화탄소는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고요. 식물의 광합성이 활용이 됩니다. 이때 태양 에너지가 영향을 줘요. 이 식물의 광합성하고 끝이 나냐? 아니요, 그러진 않고요. 이 식물 광합성한 식물을 먹으면은 동물이 살 수 있고요. 이제 그 동물들도 먹고 서로서로 먹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식물과 동물들이 죽어서 고온 고압 상태로 빠지게 되면요. 그게 석탄과 석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들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공룡이 멸망했던 뭐 운석 대 뭐야 대멸종 이런 거가 사람한테도 일어나면은 사람 자체가 휘발유의 원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어, 그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내가 자동차의 원료가 된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을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순환 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요, 294쪽 아래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쓰기엔 너무 많잖아요. 네. 어, 어. 자, 294쪽 안에 보시면은 되게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위험별로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다르다. 서로 더하기 빼기 해서 그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구 복사 에너지는 똑같아요. 비슷해요. 자, 그래서 이런 불균형으로 대기와 해수가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로 인해 에너지 불균형 상태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이 해소를 시키려고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죠. 어, 어, 어. 태양 에너지는 탄소를 매겨하는 순환 과정에 의해 빛에너지에서 화학에너지, 포도당, 광합성에서 나온 포도당 생각하시면 돼요. 화학에너지에서 열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태양의 빛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에너지 형태의 포도당이 저장이 되면서 이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식물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체내의 유기물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고온과 고압 상태에 거쳐서 석유나 석탄 같은 탄소화합물인 화석 연료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 연료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이 돼요. 이 방출된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을 통해서 다시 식물, 생명체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가 에너지 순환을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태양의 열 에너지는 물과 공기의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가 돼서 증발, 기화가 형성이 되고요. 이제 그 위에서 다시 응결돼서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공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비 생각하시면 돼요. 전환되면서 다양한 기상현상을 일으킨다. 볼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의 빛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 과정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전환이 되고요. 화석연료는 열에너지, 역전에너지, 전기에너지 등 다양한 에너지 형태로 전환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태양에너지는 태양전지, 요즘 태양전지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태양전지에 의해서 직접 빛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다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뾰뿅 하고 만들어 봤어요. 이걸 적어라는 아니에요. 그냥 정리를 해봤다. 이고요. 이거를 보고 싶으시면 EBS에 가시면 뒤쪽으로 동영상 돌리시면 지금 이 화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했던 내용, 이상현상, 태양전지, 광합성, 자동차, 수력발전, 풍력발전. 이거는 공기, 그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요. 교과서에는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전환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내용 정리 두 슬라이드 정도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앞에 봐주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원자핵이 뭉쳐 헬륨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반응은 뭘까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돼요. 어, 태양은 헬륨 핵융합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질량이 크지 않아서 어, 수소 핵융합만 일어나고 있고요. 그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 자, 2번입니다.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의 질량의 합과 원자핵의 질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질량 결손이 되겠고요. 이 질량 결손 때문에 에너지가 나온다라고 했었고, 질량 에너지 득가 원리 얘기했었고요. 자, 3번. 지구 에너지 순환은 대부분 에너지의 근원이 이거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늘 위에 떠 있는 저거, 태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거는 제가 교과서나 제가 제시한 거 말고도요, 진짜 더 많거든요. 뭐 그거를 찾아보셔도 괜찮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에너지 얘기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진짜 그 과정,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문제집이나 이런 거 나온 거, 그런 거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스스로 확인하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 안 되시면 옆에 있는 친구 하다가도 안 되면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